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세이지 시니어 김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i4 M50 그랑 쿠페인데요. 이 차량은 썸네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르쉐 타이칸과 견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타이칸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출력이나 제로백이 높고 주행 가는 거리도 깁니다. 타이칸 4S랑 비교해도 제로백이 거의 근사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오히려 더 길기 때문에 장점도 많습니다. i4 M50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 모델은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세륨 그레이 마감이 적용이 됩니다. 프로 모델은 레이저 라이트랑 전반적으로 블랙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색상에 대한 포인트가 어두운 색의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사파이어 블랙인데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은 적용되는 외관 컬러도 다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 차량엔 썬팅을 별도로 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출고 전에 몇 가지 먼저 좀 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기화 모델의 상징인 블루링이 적용되어 있는 엠블럼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앞쪽에 키드니 그릴을 보시게 되면 버티컬 키드니 그릴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세륨 그레이 마감도 일반 모델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50에는 저렇게 M자가 딱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카메라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문양들이 전기화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륨 그레이 자체가 약간 샴페인 골드랑도 좀 비슷한 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매트하거든요. 색상 자체가 되게 오묘해가지고 그 신비로움이 좀 있습니다. 가운데 카메라 있는 것도 보시게 되면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앞쪽에 라이다 센서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데일라이트 형상이 밑에 쪽만 비춰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의 가운데 안쪽에는 또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옆쪽도 이렇게 세륨 그레이로 마감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 모델에선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간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의 데일라이트는 밑에만 비춰주는 형상이고, 레이저 라이트는 좀 더 반원형으로 비춰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라이팅 했을 때 바깥에는 등이 들어오지만 안쪽에는 등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의 특징입니다. 꼭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레이저 라이트가 헤드라이트 측면에서 볼 때는 디자인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형 모델도 성능이 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좀 약간의 차이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레이저 라이트가 더 멋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다른 성능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옵션적인 면에서 일반 모델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시면 이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차이점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앞쪽의 특징을 이렇게 외관에 들어가는 파츠에 대한 특징과 헤드라이트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 그릴, 그리고 옆에 범퍼, 옆에 사이드미러까지 들어가는 세륨 그레이 마감이 확실히 좀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 게 좀 다르니까 이 부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4시리즈의 그랑 쿠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우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i4라고 보시면 되고요. M50 같은 경우는 휠 자체도 좀 더 스포티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블랙 페인팅이 돼 있고 겉면에 약간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기에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 볼 때도 충분히 적절한 인치라고 보여지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일반 모델은 이렇게 파란 색깔 캘리퍼가 들어가고 프로 모델에는 레드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둘 다 색감이 있는 캘리퍼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더 나았다라고 보기는 없고요. 둘 다 충분히 멋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에어브리더의 형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쪽으로 바람이 배출되는 형태입니다. 휠하우스에 와류를 배출해 주는데 라인이 되게 멋스럽죠. 마치 상어의 옆쪽 지느러미를 보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가미 같기도 하네요. 옆에 M 레터링도 세륨 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 뿔미러라고 빌리는 이 고성능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형태가 이 차량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륨 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매트한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좀 더 특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이게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윈도우 테두리도 전부 블랙 하이글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크롬 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라운 쿠페 디자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서 적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신형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기 때문에 옆에 테두리가 굉장히 얇게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고, B필러도 원래 중간에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짐 없이 하나의 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또 스크래치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PPF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 웹캐치도 이렇게 메리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 손이 딱 걸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들기에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미끄러웠는데 일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할 때 손이 미끌리지 않도록 안에서 잘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장을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차가 뭐 엄청 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물을 보시면은 i4라는 차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재원으로 볼 때도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니고요. 또 비율적으로 앞뒤의 배율이 되게 좋은데 차 자체가 일반적인 세단보다 좀 더 쿠페 형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4개의 도어를 가지고 있는 그라운 쿠페이기 때문에 더 날렵한 디자인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에는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랙 색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은은하게 좀 어울리는 요소가 됩니다. 좀 밝은 색깔을 했을 때는 포인트로 좀 구성을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매트하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에도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도 파란 색깔 이렇게 브레이크가 휠 안쪽으로 좀 보여지는 느낌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그라운 쿠페는 아무래도 루프가 일반적인 세단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스포트팩 형태로 아예 글라스까지 다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라인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체가 하나로 다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M50에는 이렇게 또 스포일러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립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다운포스를 일으킴에 있어서 충분히 장점이 되고요. 면발광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테일 램프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한 줄로서 포인트를 딱 주게 되는 이러한 브레이크 등은 상당히 멋스러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적절히 어울린다고 보여주고, 우측에는 M50이라고 이렇게 세륨 그레이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굉장히 큰 BMW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가 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되게 크게 돼 있죠. 그래서 블루링까지 돼 있는 요소고요. 왼쪽에는 이제 i4라고 딱 글자가 돼 있는데 저 i가 전기화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의 라인은 실제 진짜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차보다도 좀 멋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i4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링이나 승차감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차들은 이런 또 특징이 들어가고요. 뒤쪽에 디퓨저도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면서도 화려하죠. 이쪽이 원래 내연기관 차들은 머플러 팁이 딱 장착됐던 그 위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람이 가로지를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레터링 같은 경우랑도 좀 약간 색상에 일체감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블랙 차량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원톤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블랙의 포스를 일으키는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멋지고 정 뒤에서 바라봤을 때도 상당히 멋집니다. 디퓨저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에 또 걸맞는 충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50은 사륜구동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스포트팩 타입으로 이렇게 위까지 다 열리게 됩니다. 열리는 각도도 실내에서 설정을 통해 가지고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전구가 좀 높아서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살짝 낮추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활용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일단 입구가 훤히 열린다라는 거는 짐을 넣고 빼고 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안쪽까지 깊숙이 돼 있고 양 옆에가 진짜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i4의 최대 장점은요, 양쪽에 이 깊게 파여 있는 공간이 5 시리즈나 이런 차량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 한 뼘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안쪽 깊숙이 파여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넓이도 넓기 때문에 저희 흔히 골프백 넣을 때 들어가냐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로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똑같이 놓고도 2개가 들어가고요. 대각으로 놓고 하면 이거는 4개 넣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옆에도 이렇게 네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하단에는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큰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하만카돈 여기 앰프 보이시죠? 굉장히 대용량의 앰프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장점을 두기 위해서 공간을 좀 아무래도 손실이 생겼는데 우측에만 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뭐 비상용 충전기 같은 거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고 평상시에는 이 넓은 위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쪽 커버도 다 제거가 되고요.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이쪽에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를 열게 되면은 아주 깔끔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AC와 DC로 커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만 열면은 완속 충전을 하기 위한 5핀 타입의 충전기가 나타나고요. 등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등이 상태 표시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충전을 시작하면 이 시간 동안 나오게 되고 급속 충전을 할 때는 밑에까지 열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딱 눌러서 닫게 되는데 아이폰은 205kW급의 패스트 차징을 지원을 하는 굉장히 좋은 그 고성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현재 블랙에 블랙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 프레임리스 도어가 돼 있어서 문을 열었을 때 이 수려한 외관을 느끼실 수 있어요. 틴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투명하게 다 보여서 조금 더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썬팅을 했을 때는 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블랙에 원톤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내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모카 시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시트 색상이라는 것은 그 특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취향에 맞추시면 되는데 블랙 시트가 실물 느낌이 굉장히 뛰어나요. 스티치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실버들과 마감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 손잡이 부분에 이런 마감들 전부 다 되게 좋고 버튼도 갈바닉으로 전기 도금돼 있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또 우퍼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가 다 도어 트림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들은 하부의 공간을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시트 밑에 장착하지 않고 이쪽에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실내 공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닐을 잠시 제거하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센터페시아 형상은 되게 깔끔하죠. 일반적으로 4 시리즈랑도 비슷하고 한데 이게 이렇게 알루미늄 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 모델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프로 모델은 카본이 들어가고요.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M50 일반형을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시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이 다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0, i4 40 모델이나 M50 일반 모델에는 스포츠 시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프로 모델은 등받이 쪽이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통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특징적으로 통풍 시트 유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스포츠 시트도 좋고 일체형 스포츠 시트는 더 좋습니다. 통풍만 안 들어가도 괜찮다면 아무래도 이런 시트에서 몸을 지지해주는 부분은 일체형이 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 도어 트림은 앞쪽과 동일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위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요. 스피커 커버나 이런 도어 소재들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트위터랑 미드레인지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하만카돈이라고 다 글자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좀 깔끔합니다. 안에도 좀 보이고요. 밑에 수납 공간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파티션도 돼 있고요. 뒤쪽 공간을 보셨을 때는 다리 공간은 생각보다 되게 넉넉한 편이고 실제 엉덩이 쿠션부도 되게 긴 편에 속해요. 이 차가 작은 차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시트가 작고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앉아보시면 허벅지 끝까지 되게 지지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차고 자체를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트가 좀 밑으로 더 내려가 있는 건 있고요. 그래서 시트 형상을 보시게 되면 엉덩이 쪽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일반적인 3 시리즈나 5 시리즈보다는 좀 더 꼿꼿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헤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그랑 쿠페는 쿠페 형태를 따르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랑 쿠페의 좀 한계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시트에 대한 느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다리 공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여유로운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트를요 지금 일반적으로 타는 포지션으로 그냥 다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특별하게 앞으로 더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이 정도가 되고요. 가운데도 에어벤트랑 뒤쪽에도 온도를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3존 타입이고
뒤쪽 시트 열선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충전 포트도 2개 다 제공되고요. 좀 더 이렇게 엉덩이 부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콘솔을 내렸을 때는 이렇게 중간을 눌러가지고 열게 되는데 지금 신차라서 되게 잘 안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한 번만 열었다가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잘 돼요. 컵홀더를 이와 같이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열리고 닫고 하면 됩니다. 처음 신차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는 되게 편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스키 스루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긴 짐을 실을 때나 스키 장비 같은 거 활용하실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 공간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게 예쁘죠? 통일감 있게. 최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앞과 뒤가 좀 달라지는 차도 많습니다. 운전석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타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운전석 쪽에는 이제 메모리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버튼들이 다 갈바닉으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요. 라이트 제어부도 되어 있고 쭉 연결이 되면서 대시보드 쪽에도 이렇게 가죽 마감이 다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멋지고요. 센터 스피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는데 OS는 8.5 버전,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지랑 위젯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 차들이 이 8.5 버전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X1이나 X2 같은 차들이 이제 OS 9 버전이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냉난방 기능에 대한 부분도 되어 있고,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제어하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를 제어하고 있고, 프로 모델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선 핸들은 가운데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서 합니다. 에어벤트 쪽, 그리고 밑에는 딱 물리적으로 필요한 버튼들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버튼 작동하는 그 조작감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 패드가 있는데요,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별로 없어서 대부분 열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앞쪽 패드 쪽을 조금 폐쇄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입니다. 왜냐면 컵홀더를 놨을 때는 열고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쪽에 이제 기어 노브부터 해가지고 다 낮아졌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도 되게 쓰기 편하고, 버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완벽한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서라운드 뷰도 당연히 M50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40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M50의 또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공간 이렇게 블랙 시트 했을 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브라운 시트만을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만족도 진짜 크죠. 그립감이나 둘레감 이런 소재들 되게 다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만족도 최고입니다. 버튼들에 대한 배치도 여전히 좋고요.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는 부분도 M50에는 이렇게 색감이 있는 M의 3가지 색깔이 적용이 돼 있어서 또 이런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기판 쪽도 역시 신형에 걸맞는 깔끔함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 사이로 왜곡 없이 잘 보이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M50의 국내 인증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378km인데요. 현재 이 차량 보시게 되면 일반 그냥 모드에서는 지금 주행을 안 했는데 한 459km, 그리고 에코 모드를 놓으면은 501km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요새처럼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 이 시간에는, 이 시점에는 실제로 550km 정도까지도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인증받은 것과 실제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은 원래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되게 잘 나오기로 유명한 차입니다. 실내 되게 시원하고 좋은데 보조금까지 또 적용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구매가에 대한 장점이 상당히 크고요. 이달 혜택도 아주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